그 다음에 탄성계수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은 후크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힘을 가하면은 늘어나거나 수축했다가 그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탄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철근이 되었던 콘크리트가 되었던 그런 힘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는데 이 곡선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F라는 응력이 있고요. 입술이라는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변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F는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철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철근을 시험실에서 쭉 당겨주면 이 철근이 늘어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늘어나죠. 변형이 생기는 다시 힘을 풀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게 이 정도 범위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탄성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성 범위. 그래서 이 정도 힘을 쭉 가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힘이 증가하면서 변형이 생기고 힘이 증가하면서 변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 힘을 풀어버리면 힘이 줄어들면 변형도 줄어드는 이 현상. 이것을 탄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크의 탄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탄성 범위 내에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우리는 E라고 이야기하고 탄성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성 계수. 자, 그래서 철근도 이런 탄성 계수가 있고 콘크리트도 탄성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 F는 자, 요 수학식이죠. 요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 값에다가 변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탄성 계수 E에다가 변형률 입실론을 곱해주면은 이 응력 값이 나온다. 자, 그럼 탄성 계수 E는 뭡니까? 결국은 E는 입실론 변형률분의 F 값이죠. 자, 변형률분의 F 값. 요 두 가지 공식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탄성 계수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탄성 계수비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탄성 계수는 철근도 이런 탄성 계수가 존재하고 콘크리트도 탄성 계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분의 철근의 탄성 계수를 탄성 계수의 비라고 이야기한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탄성 계수의 비는 EC. 여기서 탄성 계수는 E라고 표현하고 C는 콘크리트 약자 C입니다. 그 다음에 ES. E는 탄성 계수, S는 스틸. 철물. 그래서 철근의 탄성 계수이다 해서 이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500 루트 FCK의 삼성근 플러스 델타 F 분의 2.0 곱하기 10의 5승. 이 공식 여러분들 뭐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공식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어떤 설계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F가 응력의 변화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FCK가 40MPa 이하. 이때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FCK는 설계 기준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 기준 강도가 40MPa보다 적을 때는 이 델타 F 값을 4MPa로 보고 설계 기준 강도가 60MPa보다 클 때는 델타 F 값은 6MPa를 적용을 한다. 이게 탄성 계수의 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극한강도 설계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건축 설비에서 나올 만한 문제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어떤 소망으로는 건축 설비 기사에서 이런 문제는 좀 출제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설계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법에는 크게 허용력 설계법하고 극한강도 설계법이 있습니다. 허용력 설계법은 WSD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극한강도 설계법은 USD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 강도 설계법은 구조물의 파괴점 또는 파괴점 부근에 있다고 보고 어떤 초과 하중이 됐을 때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자, 조금 전에 어떤 구조물에 상부에 어떤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런 곡선을 가져주는데 이때 여기서 입실론 변형률이죠. 이때 이 지점을 우리는 FY 항복점, 항복 하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점을 우리는 FU 극한 하중이다 또는 파괴 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괴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이 파괴점 근처에 있다고 보고 여기까지 가도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극한 강도 설계법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 자, 이런 어려운 거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키워드. 이거 외에도 극한강 설계법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축 설비 기사나 건축 기사에서 다루는 이 키워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어떤 단어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재의 설계는 개수 하중을 사용해서 계산된 소요 강도가 부재 단면에서의 설계 강도, 이 설계 강도는 기본 가정과 강도 계산 시 그리고 재료의 강도와 치수의 공층값 등을 이용하여 계산된 부재나 단면의 강도에 강도 저감 개수를 곱한 설계 강도보다 안전하도록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 소요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 안전하도록 설계하는데, 자, 이 설계 강도보다 안전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과 강도 계산식 그리고 재료의 강도, 치수의 공층값 등을 이용해 계산된 부재나 단면의 강도에 강도 저감 개수를 곱한 값이 설계 강도입니다. 그래서 자, 개수 하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요 강도는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를 곱한 것으로 강도 설계법의 설계 하중이다. 개수 하중의 어떤 의미입니다. 사용 하중은 보통 우리가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는 그런 하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식은 자, 이 사용 하중은 데드로드하고 팔 하중이 있는데 데드로드는 죽은 하중이다. 자중 같은 거. 어떤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그래서 요거는 데드로드, 고정 하중 또는 사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L은 활하중, 살아있는 하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식을 만족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어려우니까 지금 노랗게 표시한 내용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자, 설계 강도는, 강도 설계법에 의한 설계 강도는 강도 감소 개수 파이로 곱하는데 부재 공치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하고 이 값이 개수 하중에 구한 소요 강도보다 크도록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죠. 요게 요식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식, 그 다음에 공층 강도, 소요 강도, 설계 강도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 식만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계수를 사용하는 이유. 이때 안전계수는 하중 계수가 있고 강도 감소 계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 저감 계수는 0.55에서 0.85mm에서 1% 저감값을 쓴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건축설비 기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사이드에 있는, 너무 외곽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내부 범위가 있으면 이 외곽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한 문제 정도는 뭐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